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기둥 모양의 음료수 캔 3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묶으려고 한다. 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묶을 때 어느 쪽의 끈이 얼마만큼 더 짧은지 설명하시오. 단,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A의 방법은 캔 3개를 일렬로 세웠을 때 끈의 길이를 구해야 하고, B의 방법은 캔 3개를 삼각형의 형태로 맞붙였을 때 끈의 길이를 구해서 두 끈의 차이를 밝히면 됩니다. 먼저 A의 방법은 세 원의 중심을 각각 표시를 하고, 처음과 마지막의 원의 중심에서 노란색의 선분에 각각 수선을 그어서 노란색의 부분에 내접하는 다음과 같은 빨간색 점선의 직사각형을 그려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므로 처음과 마지막의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12cm가 되며, 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같게 됩니다. 끈의 곡선 부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두 부분은 각각 반원의 호의 길이가 되므로 이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즉,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의 2배를 더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A의 방법으로 구한 끈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3 더하기 12 곱하기 2가 되므로 6파이 더하기 24cm가 됩니다. 이번에는 B의 방법으로 세 원의 중심을 각각 표시를 하고, 세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한 변의 길이가 6cm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세 원의 중심에서 노란색의 선분에 각각 수선을 그어서 다음과 같은 빨간색 점선에 세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는 6cm가 되고, 끈의 곡선 부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세 부분의 호의 길이를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그런데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겠네요. 직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90도이고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이므로 구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에서 세 각을 모두 빼면 120도가 됩니다. 세 부채꼴의 중심각이 모두 같기 때문에 나머지도 모두 120도가 됩니다. 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지네요. 즉,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의 3배를 더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B의 방법으로 구한 끈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3 더하기 6 곱하기 3이 되므로 6파이 더하기 18cm가 됩니다.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각각의 방법으로 구한 끈의 길이이므로 이를 비교하면 B의 방법이 A의 방법보다 6cm만큼 더 짧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묶으면 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네요. 참고로 이와 같이 원들을 끈으로 묶을 때 원의 개수나 모양에 관계없이 원들을 접하게 묶게 되면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원 주위를 감싸는 끈의 길이의 합은 항상 한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감싸는 끈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에 남은 선분의 길이들을 모두 더하면 되겠네요.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은 풀밭의 울타리의 한 지점 A에 염소가 10m 길이의 끈으로 묶여 있다. 염소가 풀을 먹을 수 있는 풀밭의 넓이를 구하면 단,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10m의 끈을 팽팽하게 유지한 채 염소가 최대한 멀리까지 움직인다면 다음 그림과 같이 빨간색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따라 움직이겠지요. 그런데 10m의 끈은 B 지점의 장애물 때문에 4m인 A, B 사이의 길이를 제외한 6m의 끈에 해당하는 부분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지점 B를 중심으로 6m의 끈을 팽팽하게 유지한 채 염소가 최대한 멀리까지 움직인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노란색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따라 움직이겠지요. 이를 연속된 동작으로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즉, 염소는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의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색칠한 부분의 두 부채꼴의 넓이에 있는 풀을 먹을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90 더하기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60이 되고, 이 식을 약분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31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을 가로의 길이가 10cm, 세로의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의 변을 따라 한 바퀴 돌렸을 때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를 구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이 직사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인 모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원이 움직이면 지름이 2cm이므로 폭이 2cm가 되는 색칠한 부분이 만들어져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파란색의 직사각형과 빨간색의 부채꼴의 넓이를 모두 더해야 해요. 두 직사각형을 각각 A, B라 하고 부채꼴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 하면 직사각형 A의 넓이는 10 곱하기 2는 20이 되고, 직사각형 B의 넓이는 8 곱하기 2는 16이 되며, 네 부채꼴의 넓이의 합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넓이가 되므로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은 4파이가 됩니다. 위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면 원이 지나간 자리의 넓이는 4파이 더하기 20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2가 되며, 따라서 4파이 더하기 72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참고로 직사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원이 회전할 때 생기는 부채꼴에 대하여 주어진 다각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부채꼴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항상 원이 지나간 폭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6cm, 8cm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ABCD를 직선 L 위에서 한 바퀴 굴렸을 때 점 A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주어진 직사각형을 한 바퀴 굴렸을 때 점 A가 움직인 모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점 A가 점 C를 중심으로 회전하면 점 A1에 위치하게 되고, 점 A1이 직선 L 위의 검은색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점 A2에 위치하게 되고, 또한 점 A2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면 점 A2의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점 A2가 직선 L 위에 검은색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점 A3에 위치하게 됩니다. 점 A가 움직인 거리를 정리해보면 빨간색의 호의 길이와 초록색의 호의 길이와 노란색의 호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되겠네요. 초록색과 노란색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90도가 됨을 알 수 있지만 빨간색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알 수가 없네요. 그림에서와 같이 점 E를 잡고 삼각형 ACD와 삼각형 CA1E는 SAS 합동이므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각 x와 각 세모의 합이 90도이므로 빨간색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90도가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한 바퀴 회전시켜서 처음과 같은 모양으로 되돌아오려면 한 번에 90도씩 총 4번을 회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옮겨지는 점 A의 호의 길이들에 대한 중심각은 항상 90도가 됩니다. 각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정해졌어요. 따라서 점 A가 움직인 거리는 호 AA1 더하기 호 A1 A2 더하기 호 A2 A3이므로 2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360분의 90 더하기 2파이 곱하기 6 곱하기 360분의 90 더하기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60분의 90. 이 식을 계산하면 따라서 12파이cm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하여 학습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다면체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